네, 계속해서 돈이 보이는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MBN골드 황대현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시장 체감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동안 네. 많이 올랐던 종목군도 위주로 빠져서 그런 것 같은데 브리핑부터 해볼까요? 예, FMC 영향권이 결국 시장을 좀 흔들었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코스피는 그래도 한 1.1% 정도 빠졌는데 코스닥이 이제 어저께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 대비 체감 지수가 엄청나게 어저께 좀 안 좋았던 이런 부분인데 그 배경을 볼 때 한 두 가지 정도가 특히 이제 정부에서 이제 환율을 갖다가 이제 구두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계속 그 오르는 것에 대한 그 불안감이 시장에서 좀 중폭이 됐겠고요. 또 미국에서 이제 페덱스의 이런 실적 전망이 안 좋다는 것이 또 FMC의 어떤 불확실성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심리를 갖다 굉장히 위축되게 만들면서 계속적인 그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투자 전략 부분에서 FMC의 어떤 그 오픈 그 금리 속도가 오픈될 때까지는 현금은 일정 비율을 또 유지하는 것이 계속 낫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예, 특징 섹터도 전해주십시오. 정말 어제는 전체적으로 그 주가의 그 하락이 그 동시다발적인 그 동반 하락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대형주를 봤을 때 약간은 좀 변환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지수는 그 하락을 했는데 웬만한 종목들은 일단 그 업종 대표주들이 좀 견딘 게 좀 요새 그 삼성전자가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어제도 이제 그 약간 강보합을 좀 보였던 부분이고요. 또 이제 전체적으로 뭐 현대차라든가 현대차는 그래도 견조한 편이에요. 최근에 주가 올라는 그렇게 안 빼는데 뭐 포스코홀딩스는 이걸 다 플러스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업종 대표주가 안 밀린다면 이제 조만간 한번 저점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어저께 특히 이제 업종 대표주를 보고 느꼈던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중소형 업종은 뭐 동시다발적인 동반 하락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거 대비 외국인의 코스닥 매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는데도 또 환율이 급등했는데도 주가가 낙폭이 컸던 것은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위축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물량만 내놔도 사는 쪽이 없기 때문에 주가 낙폭이 더욱 커지면서 그게 또 이제 악순환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 대비 체감 지수가 상당히 어제 안 좋았던 하루였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올랐었던 종목들의 하락폭이 좀 커서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오늘 시장은 어떨까요? 그래도 미국 증시가 장 막판에 극적인 반등에 성공을 했고 많이 빠졌던 기술주가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누렸는데 이런 온기가 퍼질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소식도 반도체네요. 정말 오랜만에 반도체 맞아요. 주식을 저도 가져왔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다 아시다시피 그 메모리는 경기와 굉장히 연관되기 때문에 경기 부분과 또 TSMC의 경쟁력이 안 좋다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락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과거의 영광이 굉장히 요새 몰락한 이런 모습인데요. 일단 그 뉴스를 보니까 약간은 변환이 있어요. 뭐냐면 최근 이제 현안은 맞습니다. 반도체 과잉이다. 바로 전체적인 그 공급 과잉, 수요가 감소된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불확실성이 계속 증대되는 시점이라는 이런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 악화에 대한 그 미국도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 미래를 좀 보자라는 이런 뉴스입니다. 지금 뭐냐면 국내 정부들도 마찬가지고 기업들도 지금은 흔들리고 있지만은 반도체 어떤 상승 사이클을 올 때를 대비를 하자는 이런 거 뉴스라는 거 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도 그 반도체 특히 이제 장비 뭐 소부장 관련 업종들이 조금 이제 저점에 왔다 이렇게 좀 보는데 이제는 좀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뉴스라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정부가 거듭니다. 내년에 그러면 우리가 1조 원 정도 또 투자를 하겠다 예산을. 그래서 이런 부분에 투입을 한다는 부분이 발표가 됐고요. 특히 이제 그 정부에서 우려하는 게 반도체 부분이 이번에 부각된 게 기술의 패권 전쟁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야 이거 우리가 밀리면 안 되겠다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메모리의 어떤 초격차를 갖다 유지하자는 측면에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특히 우리나라는 뭐냐면
그 조립 완성은 잘하는데 부품을 수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부장 쪽에서 우리나라 국산화 부분이 급선무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이런 기술을 갖다가 지원하고 또 기술을 발전하기 위한 부분에서 최근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그 해자 기업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자기만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이제는 돋보일 때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최근 그 주가 흐름을 좀 이렇게 본다면 아래 그 한미 반도체라든가 그 마이크로소라고 제가 이제 적어놨던 부분이고요. 또 네페스라든가 원익QNC 그 SFP 반도체 지수 그 어제 이제 그 많이 빠졌는데 반도체에서 안 빠진 종목들이 몇 개 눈에 띄고 있어요. 또 하나마이크론과 뭐 DB하이텍은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고 요새 물적 분할 부분도 있지만 전력 반도체 응용 분야 쪽에 또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고 솔브레인 뭐 이런 쪽에서 종목군들이 조금은 현재 어둠 속에서 빛이 보인다. 뭐 이런 그 얘기가 좀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매력적으로 꼽으시겠습니까? 일단 저는 그 기술력 부분과 전 세계적으로 다변화되어 있는 기업이 그 한미 반도체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특히 이제 한미 반도체는 그 비전 플레이스먼트에서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그 반도체 부분에서 그 패키지 후공정 쪽이잖아요. 여기서 절단하고 또 이거 건조하면서 선별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적지 않은 그 부분의 기술이 이게 그 바로 이제 그 비전 플레이스먼트인데 후공정 장비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이 1위인데 이 기업을 우리가 잘 그 내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수출이 80%입니다. 근데 요새 메모리가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기업은 비메모리 쪽에 그 매출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TSMC도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매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런 그 비메모리 쪽의 매출 비중이 얼마큼 되냐 볼 때 70%가 됩니다. 그러면 경쟁력을 갖췄다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서 제가 아까 이제 그 해자 기업 국산화 부분이 필요하다 이랬는데 일본에서 도입하는 것을 갖다가 국산으로 바꿔서 매출이 나면 주가가 올라요. 보면은 근데 동기업도 이제 그 바로 그 마이크로소라고 이제 그 요새 그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본의 다스코사에서 무조건 다 옛날에는 100% 수입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마이크로소를 그 국산화하면서 지금 그 전체 OA 시리즈로 지금 이제 그 부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 그 마이크로소는 뭐냐면 비전 그 플레이스에 그 절단하는 것을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핵심 부품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 국산화했던 부분이 아마 최근 시장에 좀 먹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매출하고 그 실적입니다. 물론 이제 예상보다 못했다는 부분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올해 온기를 봤을 때 그런 영업이익은 긍정적으로 좀 부각되지 않겠냐. 그래서 작년보다 좋으면 작년에 이제 그 실적이 계속적으로 사상 최대이기 때문에 또 이제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이제 뭐 그 물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승하고 그 반도체 업황들이 안 좋아서 이제 실적은 안 좋았던 부분이지만 뭐 매출은 작년하고도 유사하지 않냐. 영업이익은 10%대 이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TSMC 쪽에 삼성전자 쪽에 이런 그 파운드리 업종의 후공정 쪽에 이제 매출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 한미 반도체도 이제 이런 그 실적 부분은 그래도 갖고 있다. 그러면 실적이 좋은데 반도체주들도 삼성전자가 빠진다는 이유로 주가가 많이 빠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선별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차트 흐름 좀 볼게요. 말씀드린 대로 많이 빠졌습니다. 저도 상당히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지수가 상당히 이제 변동성을 주는데 도리어 주가가 여기서 상방향 쪽으로 변환이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양봉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거래량 부분도 증가되고 있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수급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최근 보면 외국인 특히 기관에서 연기금과 더불어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봅니다. 자, 매매가는 일단 뭐 시장의 강량을 보면서 매매 기준가는 12,800원대 매수 기준가를 하고 목표가는 13,900원, 손절 라인은 11,900원대로 접근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한미 반도체.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관심 많은 종목이에요. 네네. 거론이 자주 되고 있습니다. 저희 채팅창에도. 네네. 오늘 방산 뉴스로 S&T 모티브 그리고 애플페이 뉴스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방산 소식은 앞에서 계속 저희가 강조를 했습니다. 예, 네. 애플페이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일단 그 저번에도 한번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애플페이의 가장 그 뉴스에 딱 보면 타이틀이 이번에 진짜냐, 진짜 들어오냐. 왜냐면 옛날에도 그 NFT 갖고 들어온다 그러다가
장비가 또 고가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했던 부분인데 요번에 이제 그 괜찮다, 그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특히 이제 우리가 비접촉 결제라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카드 대고 이렇게 긁잖아요. 근데 그 핸드폰 딱 갖다 대면 결제되는 게 이제 NFT 방식인데 이게 이제 바로 뉴 노멀이 됐다. 그래서 이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서 글로벌 표준이 되면서 상당히 이것은 대세다라는 부분에서 애플페이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가 이번에 진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페이가 들어오면 이제 파급력 굉장히 커지겠죠. 왜냐하면 삼성페이가 우리나라 시장을 다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더불어는데 현대카드와 여러 가지 설왕설래 얘기가 있었지만은 뉴스에 1년 독점 계약했다. 요새 이제 얘기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밑에서 좀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느냐 볼 때 저도 이제 보면서 느꼈던 게 현재 그 아이폰의 그 운영 체제를 월렛이라는 그 지갑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그 서비스에 애플페이 시작하기라는 타이틀이 메뉴가 추가됐답니다. 그래서 이거 볼 때 이건 이제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부터 하면서 서비스 개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비접종을 우리가 NFC라는 방식은 이제 근거리 무선 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 삼성에서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애플에서도 아마 비용이 수천억 부분인데 이번에 그 현대카드와 좀 나눠서 이거를 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그 또다시 우리나라 그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그 애플페이가 또 시장에서의 어떤 장악력 부분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관련주 한번 볼까요? 최근에 한번 크게 한번 흔들렸다가 좀 빠졌던 부분이 한국정보통신이죠. 또한 거기에 전체적으로 뭐 이루원도 좀 움직였었던 부분이고요. 나이스 정보도 벤 사업, 이거 부가통신망 사업 부분을 하는 기업들 이런 부분과 또 뭐 전자결제 관련주 NHN 한국서비스결제 이런 부분과 또 아톤도 그 티머니 부분에서 현재 같이 그 협력 제휴를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또 한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준비한 종목은 좀 요새 뭐 하도 시장이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낙폭과대에서 거래량 부분에 좀 포인트를 둔 종목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코나아이입니다. 자, 코나아이도 뭐 결제 플랫폼 쪽인데요. 그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왜 가져왔냐면 시간상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NFC 그룹에서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NFC를 도입해서 그 그룹사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제 현대차 자동차 그룹이 그 NFC에서 그 카드사로서 계속 요새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바로 현대 쪽에 이런 그 근거리 무선통신의 그 카드사로 공급이 선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특히 해당 그 카드 키를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현대자동차가 현대카드에 바로 대주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연관성이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12월부터 아마 애플 그 페이가 상용화 가능성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나타난다면 관련 업종에 대한 그 기대가 높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기업이 현대자동차 그룹과 상당히 관계가 있고 또 NFC 그 카드키 부분을 실질적인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보고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아까 차트 흐름을 좀 볼게요. 많이 빠졌다 그랬죠. 일단은 최근 그 주가 흐름을 볼 때 많이 빠지고 가장 중요한 게 차트 흐름상 거래량입니다. 근데 최근 거래가 이제 그 코나이도 계속 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늘고 있는데 최근 그 주가들 보면 조금 올렸다가 그냥 확 빼버리거든요. 올해는 그 시장의 판의 논리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안 빠지면서 이 평들을 갖다 수렴시키고 있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팔 사람 다 팔면 진바닥이라 그러잖아요. 뭐 가바닥권에서 뭐 우리가 좀 봐야 되겠지만 거래량 증가 부분도 일단 긍정적이다 봅니다. 한 번 더 거래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매 전략의 그 매수가는 일단은 한 16,000원대를 기준가를 보시면서 시장 흐름에 의해서 그 접근을 좀 하시고 목표가 17,500원, 손절가 15,100원대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코나아이까지 살펴봤습니다. 엠비엔골드 황대현 매니저님, 혹시 무료 공개 방송 계획 있으십니까? 예, 많이 흔들립니다 시장이. FMC 그의 이후의 주가의 재평 과정과 또 패러다임에 앞서는 그 주도주 매매를 하기 때문에 오늘 6시에 합니다. 그때 많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황대현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